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매상 괜찮지? 빨리 씻고 자야겠어. 엄마. 너무 힘들어. 이런 일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나 좀 할 말이 있어. 나 내일 한국에 갈 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돈은 필요 없어. 이번에 가면은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다녀오세요. 왜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묻지도 않는군. 당신 부인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자, 빨리. 자, 구급차를 드시라. 반장님, 변사자는 707호에 투숙했던 일본인입니다. 나이는 54세, 현주소는 동경으로 되어 있고 성명은 니타 마사히로입니다. 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 누군가 손을 묶어 아래로 밀어 던지. 반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현장을 목격한 이 호텔의 김 과장이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상황을 좀 말해보세요. 네,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주차장 쪽을 돌아보고 오는 길인데 비명소 소리가 들려오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 안을 뒤졌군요. 주임님, 이걸 좀 보십시오. 이 안에서 잠궈문을 부시고 들어왔습니다. 이 체인을 안에서 건 채로 쓰던 겁니다. 방문자가 벨을 누르니까 문을,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이 문을 열라고 했겠죠. 그래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장식이 도화에서 떨어져 나가고 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7층에 투숙했던 손님이 무려 15명이나 있었다고. 근데 아무도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 이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왔다면은 그 소리도 꽤 요란했을 텐데 말입니다. 좀 비켜봐. 이번 호텔 사건은 변사자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저희 수사반을 긴장케 했습니다. 85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관광객의 대반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부에서도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장판입니다. 저 백주임한테서 무슨 연락 없었어? 방금 전화 연락 있었어요. 단서 좀 나왔대? 그 변사자가 접촉했던 사람들 중심으로요 찾아보고 있답니다. 부검 결과 나왔어? 지금 최 박사님 집도로 부검 중이랍니다. 그 사진. 이 두개골이 한몰 골절되고 좌측 늑골중 2번부터 12번까지 11개가 골절되고 좌측 요골과 척골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위장의 내용물은요? 네, 위장의 내용물은 완전히 소화된 상태여서 공복이었습니다. 뭐 혹 실식을 했다든가? 네, 저도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밀 관찰을 했지만 질식 소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추락 외적인 원인으로 다 분석되어지는 뭐 다른 상처는 없었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구탈당했다든지. 예, 그 보통 살인 과정에서 야기되는 늑골 골절은 이 옆구리 쪽에 많이 생기는데요. 이번 사건의 변사체는 그 흉추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척추에 가까운 이 등 쪽에 생겨 있었습니다. 뭐 그밖에 이 찰과상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예, 그 찰과상, 즉 표피박탈은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는 판별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의 변사체는 외부 상처에 생활 반응이 있었습니다. 즉 그랬다면 이 최 박사께서는 그 변사자가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추락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사자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누군가 등 뒤에서 밀쳐서 창밖으로 밀어 던졌는지는 정 반장님께서 밝히셔야겠죠? 네. 이 변사자가 투숙한 707호실은 7층의 북쪽 두 번째 방이며 그 창가에서 보면 이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707호실은 다른 객실보다 2배나 더 큰 이 특실입니다. 내부에는 더블 침대와 1인용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방 안에 스탠드 등이 쓰러져 있었고 서랍이 뽑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블 침대는 담요와 혼이불이 반쯤 젖혀져 있었고 1인용 침대는 사용하지 않는 듯 팽팽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더블 침대에 놓여 있었던 베개에서 여자의 머리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에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변사자는 그 호텔에 5일 동안 투숙해 있었는데 그동안 20대 여자가 3번 찾아왔답니다. 그 아가씨는 26세, 이름은 이순지, 이 요정에 나가는 아가씨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동안에 변사자를 싣고 다니던 운전기사가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작년이에요. 그분 사업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무슨 사업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마사히로 씨와 아가씨와의 그 관계는? 믿지 못하실 테지만요. 그분은 그런 이유에서 저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응? 그저 같이 다니면서 말동무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자긴 외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분 가족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 필요로 했던 거예요. 처자가 있지만 만나볼 수가 없어. 아니,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누가요? 아저씨가요? 여기를 떠난 게 30년 전이야. 처와 2살짜리 아들을 두고 일본으로 들어갔지. 왜요? 돈 벌러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교포시군요. 어쩐지 한국말을 잘하시더라. 지금은 일본 사람이지. 귀화했으니까. 거기서 주저앉으신 거군요.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딸도 하나 낳고. 아니, 여기 있던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얼마 만에 귀국하신 거예요?
재작년이니까 28년 만인가? 가족들을 찾아보셨나요? 재혼하셨겠네요. 부인 말이에요. 옛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런 큰 죄를 짓긴 지으셨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상을 하지? 지나가 버린 30년을 어떻게 되돌려놓아? 돈요. 지금부터라도 부인과 아들을 호강시켜주는 거예요. 미스 킴, 실은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부탁이라는 것이요. 그분 가족들 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어로 편지해주는 일이었어요. 뭐 애당초 절 만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걸 알려주는 대가로 저는 돈을 받았어요. 그분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그것뿐이었어요. 네, 그 방 침대에서 여자 모발이 발견됐어요. 내 머리칼이겠죠. 저는 그 방에서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제 손목 한번 잡지 않으셨어요. 그 정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옆집으로 이사까지 했는걸요. 어딘데요? 옆집이에요. 바로 요 옆집이요.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걘 교도소에 있어요. 예? 그 녀석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미타 마사히로라고. 그 사람 일이라면 일본에 가서 물어보세요. 실은요. 그분이 어저께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만나신 것이 언제쯤? 반장님, 변사자 마사히로 씨 말입니다. 57년도에 밀수범으로 수배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57년도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구먼 그래. 네, 그 당시 공범이었던 그 이광준이라는 사람하고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살다가 이 국적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 공범이었던 이광준이라는 사람은 5년 전에 귀국을 해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봤어? 네, 저 백준이와 같이 올 겁니다. 무역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일본에 있어서 그 친구를 가끔 만났습니다. 그럼 그 마사히로 씨가 한국에 오신 거는 그 사업 때문에 왔습니까? 글쎄요, 뭐 그것보다도 이 서울에 있는 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서울에 가족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28년 전에 그 친구하고 나는 밀수에 손을 댔다가 이 쫓기는 몸이 됐죠. 그래서 일본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데리고 갈 형편이 못 되었죠. 그 친구에겐 아내와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은 같이 귀국하기로 했죠.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도 그 친구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도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 서울에 있는 그 가족을 그 당시에 찾았었습니까? 예, 뭐 그렇지만 뭐 경제적으로나 또 다른 어떤 쪽에서도 이 서울에 있는 가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난 완벽히 실패한 인생이야. 평생을 법망을 피해서 쫓겨만 다녔어. 남들처럼 돈도 못 벌었고. 일본에 있는 가족, 서울에 있는 가족, 어느 쪽에도 충실하지를 못했어. 국적을 바꿨지만 완전한 일본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더더구나 안 했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평생을 헛살았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 과거가 어떻든 간에 자네가 뿌린 신자네가 거둬야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네. 그리고 내 아들 지금 감옥에 있어. 그것이 내 업보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옛날 집을 지키면서 30년 동안 날 기다려왔어. 내가 국적을 바꿔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가졌다는 걸 이제 와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그렇지만 이 자살을 할 만큼 심각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는 이곳에다 사업체를 설립할 만큼 성공을 해서 교육을 해냈었는데요. 마사히로 씨는 왜 실패를 했습니까? 예, 전 뭐 식당 배달, 뭐 주방장, 그리고 조그맣게 여관을 하면서 꾸준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큰 돈을 쫓아다녔어요. 또 뭐 한땐 큰 돈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도 한국인 가족들을 찾았었나요? 미모의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죠. 막 그때부터 운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이 투기로 성공한 사람은 투기로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안양교도소에 가 있는 아들을 찾아갔었단 말이지? 언제? 그러니까 3일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그때 그 입회했던 교도관이 기록한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네 어머니를 만났다. 이번엔 반겨주시던가요? 널 찾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잘 오셨어요. 실은 저도 기다렸어요. 철창 속에 갇힌 내 꼴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도 있고요. 이번에 나가면 저도 밀수 쪽으로 한번 발을 디뎌볼까 하고요. 뭐 그 방면에선 대선배이시고, 그리고 들통이 날 경우 전 일본으로 튈 테니까 그때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좀. 강식아, 우리 집 안방 벽에는 늘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끼니를 걸릴 만큼 어려울 때도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진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타난 바로 그날 어머니는 그 사진을 떼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30년이란 세월이 어떤 건지, 어머니와 저 단 둘이서 감당해냈던 그 많은 날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긴 아세요? 쎄 빠지게 가난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난 30년간 한결같이 비워놓고 기다린 자리를 차지할 자격도 없잖아요. 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줄 능력도 없다. 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용서를 빌 염치도 없고 제기할 자신도 없고 난 도무지 엉클어질 대로 엉켜져 버린 내 주변을 정리를 할 수가 없구나. 난 네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날 기다리고 있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결혼했을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걸 확인했을 때의 아픔을 내가 일부러 피했던 거야. 설사 네 엄마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으리라는 걸 알았더라도 지금하고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난 돈에 미쳐 있었어. 두고온 처자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욕심냈던 것을 잃었다면은 아마 이 한국에는 찾아오지 않았을 거다. 내 그래서 귀화를 했으니까.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온 것은 나같이 살아온 인간이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나한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난 아직도 그 범죄의 쓰레기통 속에서 발을 뽑지를 못했어. 결국은 난 그 쓰레기들 손에 죽고 말 게야. 이 무슨 뜻이야? 이게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 타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구만. 우린 이 집에 5년째 새들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댁 속사정을 잘 알지요.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면서요? 네, 저 김밥을 만들어서 팔고 계세요. 포장마차에 김밥을 대주는 거죠. 오늘도 거기 나가셨어요. 에휴, 아주머니는 상복도 안 입으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다리셨는데. 그 아주머니 남편이 처음 찾아온 게 언제쯤이었어요? 네, 한 3년쯤 됐나요? 누구세요? 저 윤복순이라고. 윤복순이요? 모르겠는데요. 참, 아주머니가 윤씨신데. 아니 근데 댁은 누구세요? 예. 저는 이노봉이라고 일본에서 온 사람입니다. 일본이요? 예. 아니 방금 누구라고 그러셨죠? 이노봉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세상에. 아이고, 맨날 문패로 보면서도 어머나. 아니 그럼 아니 정말로 아저씨가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고, 아니 내가 왜 이러겠나. 아주머니! 아이고, 아주머니! 아이고, 오셨어요. 아저씨가 오셨어요. 이노봉 씨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노봉 씨. 강식의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이고, 왜 이러고 계세요? 지금 밖에 와 계시다니까요. 어여 나가보세요. 어여요. 뉘시오? 또 째려보시오. 기분 나쁘게. 자네 이름이가 뭐이지? 나요? 그건 왜요? 난 이강씨라고 하는데 대건 뉘시오. 아이 너희 아버지시오. 아버지. 아주머니.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에? 아니. 누가요? 아니. 아유, 아주머니! 아유, 아주머니! 이제 정신 좀 드세요. 에휴, 참. 아이고, 이제 깨나셨어. 아이고, 좀 이따 들어가. 이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생이 많았겠구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편지도 할 수 없었나요? 용서해줘. 아주 오신 건가요? 다시 가야 돼요? 왜요? 난 가세요 그럼. 지금요. 아니 어서요. 어서요. 또마.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도 그럭저럭 잘해왔으니까요.
후부터 1년에 한 번씩 추석 무렵에만 찾아오시곤 했는데요. 그가 이 받아주시질 않으셨구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녀가신 후부터는 강식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붙들려가고, 얼마 전에는요 친구들하고 칼을 들고 싸워가지고서는구만. 저 부모는 왜 흉기를 들이? 아주머니 경찰이시래요. 그래 죄송합니다만 볼 일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번에 들어오셨을 때도 전 안내만 했어요. 이 관광 안내 말입니까? 그 사람은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닐 텐데요.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아저씨하고 같이 잠이라도 잤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요? 그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마사히로 씨가 국내에서 어떤 사람들 만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은 겁니다. 난 몰라요. 다른 사람 만날 땐 날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누굴 만났는지 또 어딜 갔었는지도 말 안 하던가요? 고향 여수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수요? 네, 고향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 산소에도 갔었다고 해줬어요. 혼자서요? 네, 이 마사히로 씨를 안내주는 조건으로 이 보수는 충분히 받았습니까?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형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한텐 일본에 호텔이 하나 있다고 하시던데요.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 여비를 벌기 위해서 국내 미술꾼들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았나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누굴 만났다든가 좀 수상한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글쎄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네. 이 카메라 마사히로 씨 거 맞죠? 근데 이게 왜 아가씨 방에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여기 수행영장이에요. 이순지 씨 방 다 조사해봤어요. 그게 갖고 싶었어요. 방에서 나올 때 내가 문을 잠그는 척하고 도어를 조금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카메라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방 키박스를 새로 바꾸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날 의심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치만 은근히 캥겼는데 그분이 죽고 만 거예요. 그 호텔 방 그 키박스를 이 통째로 바꿨대요. 그 호텔 방에는 그 도어 체인이 없는데 그것도 그 새로 달게 했다고 하더구만. 그 누군가가 그 방에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 아니야? 아무래도 그 호텔 방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는데요? 들어와요. 예, 절 찾으셨다고요? 이 방에 그 투숙해 있던 그 마사히로 씨 말이야 뭐 이상한 것 같은 거 느끼지 못했었나? 별로요. 그 카메라 잊어버린 날 뭐 자네 그것 때문에 아주 곤종을 치웠다면서? 네. 뭐 그렇지만 다음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팁도 두둑히 주시던 거요. 심부름? 무슨 심부름? 허리띠에 구멍을 뚫어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다 드렸죠. 구멍? 아니 구멍을 어떻게 뚫었는데? 허리띠 안쪽에다 하나 뚫고 바깥쪽에도 또 하나 뚫어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 반장님, 저 백주임 전화입니다. 뭐야? 오라고? 거기가 어딘데? 호텔? 무슨 일인데 그래?
알았어. 그럼 무슨 일입니까? 아이, 모르겠어. 뭐 다스가 나왔다고 나도 그리 오라 그러는데 그래. 그래? 네. 그럼 뭐 지금 같이 나가겠습니다. 들어와봐. 예? 아니 주인님, 아니 이것도 100개 들어가죠. 아, 문을 박차고 한번 들어와봐. 아 그래서 파손되면 누구 보고서 변상하라고요? 나. 참나. 아이고 참. 괜찮아? 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걸 잘 보라고. 만약 누군가가 외부에서 물을 박차고 들어왔다면 이 장식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여기에 사용되던 이 나사못이 휘든지 아니면 이 문에 있는 나무나 이 나무들이 호음이 갔어야 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도체이 떨어져 나간 것은 밖에서 누가 박차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러놓고 일부러 떼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맞아. 바로 그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아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외부에서 침입한 누군가가 객실에서 자고 있는 이 비연사자를 폭행 또는 이 질식시킨 다음 혁대로 묶어서 추락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돼서 이제 부검 결과와 현장 상황을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부검 결과 질식 소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뭐 이 질식사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고 이 비연사자 신체에 타인에 의한 타격이나 가해 흔적이 없을 뿐더러 이 방어 흔적도 없고 이 객실에서도 피를 흘릴 흔적이나 이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707호실 창문의 높이는 이 110cm로서 두 손을 뒤로 한 상태에서 이 상반신을 내밀고 이 한 다리를 창문 틀에다 얹어놓으면은 이제 이 비연사자 스스로 어렵지 않게 추락할 수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30kg의 모래주머니 2개를 묶고서 이 창밖으로 내려 던져봤습니다. 낙하 지점이 변사자의 추락 지점하고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사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에 남아있는 이 단추 3개뿐이었고 단추 1개는 그 창문 아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사자가 창문을 넘었을 때 이 상반신이 이 창문에 걸쳐서 1개는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방문짝에 부착되어 있는 도 체인을 원래 부착된 상태, 파괴된 상태, 파괴되도록 무리한 힘을 가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방 도 체인, 실내에서 잠궈놓은 상태에서 누군가 문짝을 박차고 침입했기 때문에 파괴가 됐다면 그 2개의 나사못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나무로 만든 문짝 자체에 파손 흔적을 남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문짝에는 파손된 흔적도 없으며 이 걷어찬 흔적도 없습니다. 문틈에 매달려 있는 쇠사슬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봐서 도체인은 외부에서 제3자가 물리적 힘으로 부시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일부러 장식에 박혀있는 나사못 2개를 빼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누가 실내에서 도의 체인을 분해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비연사자는 자신의 혁대로다가 손을 뒤로 해서 3번 돌린 다음 이 혁대 맨 끝에 있는 구멍에다 채워가지고 이런 상태로다 결박이 돼 있었습니다. 변사자가 사용한 그대로 저 혼자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사자가 죽기 전날 호텔 종업원을 시켜 자기 혁대에 구멍을 뚫어오게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혁대 바깥쪽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혁대 장식에 눌린 지점으로 보아서 사용하지 않는 구멍이 3개나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더 구멍을 뚫게 한 것은 바로 두 손을 뒤로 묶는데 바깥쪽으로 1개의 구멍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타살로 추정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 손을 뒤로 묶여 있었다는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요. 변사자는 누군가의 제3자에 의해 강제로 이 두 손을 묶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혁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혁대 맨 끝 부분의 장식을 미리 원을 만들어 놓고요. 두 손을 그 안에 넣고 돌려서 저 혼자서 이 두 손을 묶은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 혁대 뚫어 있는 구멍만으로는 뒤로 3번 돌려서 묶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또 2번 돌려서 묶기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혁대 끝쪽에는 이 또 하나의 구멍을 뚫게 됐던 거죠. 그 밖에도 이 객실에서 호암 소리나 반항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피해 물품이 없었다는 사실, 그 변사자의 손가방이 그대로 잠겨져 있었다는 사실도 변사자 스스로 자살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굳이 이 변사자가 타살을 위장한 자살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사반은 그것도 아주 명확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변사자 니타 마사히로 씨는 무려 6구자의 보험금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 변고 씨에 지급되는 보험 금액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다 5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 변사자는 30년 전 밀수범으로다가 수배되던 중 밀항을 해서 국적까지 바꾸고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모국 방문이 자유롭게는 됐으나 무일푼인 그로서는 이 30년 동안 기다려온 처자 씨에게 무엇 하나 도움이 돼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자살극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버려가지고 일본에 있는 처자식, 한국에 있는 처자식 이 두 가족에게 호구지책이나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죠. 알았어, 또 연락하자고.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사히로 씨가 일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쇠꼬, 이 편지는 내 유언장과 다름이 없소. 이 편지는 본후에 즉시 불에 태워버려야 하오.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오. 고생만 시키고 떠나는 날 용서해 주구려. 그리고 이 말은 서울에 사는 그 사람한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당신 옆에는 항상 내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지금까지 오직 내 사진 한 장만을 위안으로 살아온 사람이오. 난 평생 동안 2개의 얼굴을 갖고 살았던 거요. 그러나 2개의 얼굴 중 어느 한쪽에도 충실하지를 못했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꼭 명심해야 하오. 내가 죽은 뒤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금을 타도록 하시오. 그 돈의 반을
서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구려. 마다하더라도 꼭 받도록 당신이 어떻게 해주리라고 난 믿고 있어. 그것이 두 사람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절렬한 방법이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달리 어떤 방법이 없구려. 용서해줘.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 이 타살로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도 같은 심정이야. 사장님, 이 자살로 판명이 되면은 이 보험금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일본 보험회사 돈 타먹는 건데요. 지금 뭐 남은 가족이나 잘 살게 해주는 게 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집 발배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